안녕하세요. 가끔 보면요, 익숙한 이름들 말고 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오하이오주 하면 딱 떠오르는 회사들, 뭐 프록터앤갬블이나 굿이어 타이어 같은 곳들. 근데 이 회사들 주가는 최근 몇 년간 좀 조용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오하이오에 있는 어떤 한 기업 주식은 지난 5년 동안 무려 850% 넘게 올랐어요. 올해만 봐도 50% 이상 급등했고 시장에서 아주 그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바로 버티브 홀딩스입니다. 티커는 VRET. 오늘은 바로 이 버티브라는 회사에 대해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뭐 하는 회사냐? 간단히 말하면 데이터 센터, 통신망, 또 여러 산업시설의 그 핵심 디지털 인프라 있잖아요. 특히 전력 공급하고 열시켜주는 거.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왜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까지 뜨거운 관심을 받을까? 특히 그 인공지능 AI 시대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성장 스토리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그럼 버티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데이터 센터를 뭐랄까 하나의 큰 생명체로 본다면 버티브는 그 심장하고 폐 이런 역할을 하는 핵심 장비를 공급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수많은 서버들이 계속 돌아가려면 전기가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하고 또 동시에 거기서 나오는 열이 엄청나잖아요. 그걸 식혀줘야 하고 맞습니다. 열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바로 이 전력 공급 장치, 또 갑자기 전기 나가면 안 되니까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PS, 그리고 아주 정밀한 냉각 시스템, 서버 꽂는 렉 같은 것들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거죠. 콜럼버스에 본사가 있고 전 세계 한 40개 나라에서 약 3만 1,000명 정도 직원이 일한다고 하네요. 클라우드, 금융, 제조, 에너지, 고객사도 정말 다양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티브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이에요. 아, 하이퍼스케일러요? 네, 뭐 아마존 웹 서비스,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오라클 같은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은 말 그대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 짓고 운영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네네. 그 규모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설비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가 버티브 실적에 그냥 바로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요즘 AI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면서 이 회사들이 AI 학습시키고 뭐 추론하고 이런 거 하려고 데이터 센터 짓는데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 수혜가 고스란히 버티브에게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버티브 성장을 이끄는 핵심 엔진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버티브 성장의 핵심 엔진이다. 아,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제 버티브의 이 급성장세랑 AI 발전 사이의 그 연결고리, 이걸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네, AI 모델 돌리려면 예전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고 그 말은 즉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연산량이 어마어마하죠. 당연히 이걸 받쳐줄 데이터 센터 인프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고요.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아무리 성능 좋은 AI 칩을 만들어도 그 칩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빵빵한 전력이랑 냉각 시스템이 갖춰진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죠. 그렇죠. 비유하자면 최첨단 엔진은 만들었는데 그걸 얹을 차체나 뭐 냉각수가 없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는 그냥 단순히 규모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거죠. 질적으로 다르다. 어떤 면에서요? 핵심은 전력 밀도랑 열 관리, 이 두 가지인데요. 전력 밀도와 열 관리. 네, AI 연산에 쓰는 고성능 GPU 같은 칩들은 기존 CPU보다 전기를 훨씬 많이 먹어요. 그 결과 단위 면적당 열이 엄청나게 발생하죠. 예전에 데이터 센터 렉 하나당 전력 소비가 기껏해야 몇 킬로와트 수준이었다면 지금 AI 서버 렉은 수십 킬로와트, 심지어 100킬로와트 넘어가는 경우도 나오고 있어요. 100kW요? 넥 하나에서요? 와. 네, 이렇게 되면 기존처럼 그냥 바람으로 식히는 공기 냉각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게 됩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서버가 과열돼서 성능이 떨어지거나 아예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걸 막으려면 액체 냉각, 리퀴드 쿨링 같은 훨씬 효율적인 냉각 방식이 이제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액체 냉각이요? 네, 동시에 이렇게 막 늘어난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 분배 시스템의 혁신도 아주 시급해졌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버티브의 기술력과 솔루션이 정말 빛을 발하는 겁니다. 단순히 부품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 데이터 센터의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파트너로서 역할이 커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전력 밀도랑 열 관리, 이 두 가지가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과제다. 기존 방식으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요구 수준이 높아졌는데, 그래서 버티브가 최근에 AI 칩 분야의 거의 절대 강자죠. 엔비디아랑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더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AI 칩 시장의 방향을 다 정하고 업계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독보적이죠. 그런 엔비디아가 차세대 데이터 센터의 핵심 기술, 특히 전력 공급 구조를 개발하는데 버티브랑 손을 잡았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거는 그냥 두 회사가 협력한다. 이 수준을 넘어서요. 차세대 AI 인프라의 어떤 청사진을 같이 그리고 있다. 이런 신호로 봐야 합니다. 기술적인 배경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많이 쓰는 게 48V나 54V 직류 DC 전력 분배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렉 하나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용량에 한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렉의 전력 요구량이 100kW를 넘어서고 있고 앞으로는 메가와트, MW급 그렇게 1000kW급 전력을 렉 단위에서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1000kW요? 한 렉에서? 네. 그런데 지금처럼 낮은 전압 시스템으로는 이 엄청난 전류를 보내려면 케이블이 너무 굵어져야 하고 전력 손실도 커져서 비효율적이에요. 아,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버티브가 주목하고 같이 개발 중인 게 바로 800V DC 전력 시스템입니다. 800V요? 네. 전압을 확 높여서 같은 전력을 보내더라도 전류는 훨씬 적게, 그러니까 더 얇은 케이블로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는 거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이게 그냥 실험실 수준의 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00V DC 시스템, 전압을 높여서 효율을 잡는다. 근데 2027년 상용화 목표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벌써부터 시장의 기대감이 막 반영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이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버티브의 현재 실적이나 수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버티브의 그 수주 잔고, 백록이라고 하죠. 계약은 했는데 아직 매출로는 잡히지 않은 주분량. 이걸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네. 수주 잔고? 2023년 말 기준으로 55억 달러였던 수주 잔고가 가장 최근 분기 발표에서는 85억 달러까지 치솟았어요. 55억에서 85억 달러요? 와, 네, 불과 1년 반 만에 55%나 급증한 겁니다. 1년 반 만에 55% 증가. 이건 고객들이 단순히 지금 당장 필요한 장비만 주문하는 게 아니라 버티브가 보여주는 미래 기술 로드맵,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한 이 차세대 전력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장기적인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 준비가 이미 시작됐고 버티브가 그 중심에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와, 1년 반 만에 수주 잔고 55% 증가라니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네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 1년 주가도 55% 올랐고 최근 분기 실적만 봐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 영업이익 32%, 주당 순이익 EPS는 무려 42%나 늘었어요. 네, 성장이 대단하죠. 성장 스토리는 정말 확실해 보이는데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미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고민이죠. 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버티브의 가치 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죠. 과거 12개월 실적 기준으로 한 주가 수익 비율, 후행 PER, 트레이딩 PE라고 하죠. 이게 한 83.6배 정도 됩니다. 83.6배요? 꽤 높네요. 네, 이 숫자만 딱 보면 이거 너무 고평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PER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그 회사 이익 1달러당 얼마를 낼 의향이 있냐를 보여주는 건데 80배가 넘는다는 건 확실히 높은 기대치가 반영된 거죠. 하지만 앞으로 12개월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선행 PER, 포워드 PE를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아, 선행 PER은 다른가요? 네, 버티브의 선행 PER은 45.6배 수준으로 꽤 많이 낮아지거든요. 83.6배에서 45.6배로요? 확 낮아지네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 분석가들이 앞으로 1년 동안
버티브의 이익이 엄청나게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하, 미래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 그럼 이 45.6배라는 선행 PER은 동종업계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자,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재밌는데요. AI 칩 분야의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선행 PER이 지금 약 40.2배 정도고요. 네, 엔비디아 40.2배. 그리고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쪽 강자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선행 PER은 약 52배 수준입니다. 아리스타는 52배. 버티브의 45.6배는 정확히 이 두 기업의 중간 정도에 딱 위치하는 셈이죠. 딱 중간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진행 중인 이 AI 기반 데이터 센터 투자가 그냥 잠깐 반짝하는 열풍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될 구조적인 성장 동력이라고 보신다면, 그리고 뭐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이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계획 같은 많은 정황들이 이걸 뒷받침하고 있죠. 그렇다면 버티브의 현재 주가는 과거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비슷한 고성장 기술주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에서 평가받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수준일 수 있다. 물론 주식시장 변동성은 항상 생각해야겠지만 처음에 얘기했던 다른 전통적인 오하이오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성장 전망면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벌티브 홀딩스,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거죠. 전력 공급과 냉각 솔루션. 이걸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잘 눈에 띄지 않았던 그런 기반 시설의 강자였습니다. 네, 수군 강자였죠. 그런데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 혁신의 파도를 만나면서 이 회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특히 업계 리더인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이걸 통해서 차세대 데이터 센터의 핵심 기술 개발을 이끌면서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보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결국에는요, 이 AI 혁명이라는 게 단순히 더 똑똑한 소프트웨어나 더 빠른 칩 개발 경쟁, 여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화려한 기술 뒷면에는 그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안정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물리적 인프라, 즉 전력과 냉각 시스템의 혁신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기반이 튼튼해야죠. 네, 벌티브 같은 회사들은 바로 이 AI 시대의 뭐랄까 숨겨진 동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AI 기술 발전을 전망할 때는 칩이나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기반 인프라가 어떻게 진화하는지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그런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AI 시대의 최종 승자는 가장 뛰어난 두뇌뿐만 아니라 가장 튼튼한 심장과 폐를 제공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저희는 버티브가 어떻게 미래 메가와트급 AI 수요에 대비해서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AI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그 요구사항도 계속 변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은 미처 보지 못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버티브처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또 다른 숨겨진 인프라 강자 혹은 뭔가 새로운 기술적인 병목 현상을 해결할 기회는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AI 생태계의 다음 퍼즐 조각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